네, 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의 고태훈입니다. 저희 액티브 ETF 비즈니스 모델 액티브 ETF의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아직 여전히 좀 쌀쌀하긴 한데 이제 봄이 조금씩 오는 그런 계절인데요. 저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2월달 시장을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2월달 시장은 국내, 해외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좀 조정이 있었던 거에 대비해서 2월달 들어와서는 코스피가 한 5.8%, 코스닥이 한 7% 이상, 거의 한 8% 정도 수준 상승을 하면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일본 시장이 PBR이 낮은 기업들에 대한 밸류업, 기존에 사실 주주 환원을 잘 안 하던 기업들에 대한 주주 환원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왔던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조금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 PBR이 낮고 주주 환원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보험이라든지 유틸리티, 자동차, 증권 업종 같은 경우가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헬스케어 영역에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머크의 이제 블록버스터 면역 관문 억제제인 키트루다의 IV 제형이라고 하죠. 정맥 주사 제형에서 피하 주사형으로 바꾸는 SC 제형이라는 좀 특유의 기술 플랫폼을 좀 갖고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좀 긍정적 흐름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ADC 기술이라든지 유한양행의 지금 기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헬스케어에서 좀 좋은 소식이 나왔던 것들이 헬스케어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중에서도 약간 분화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M7 중에서도 애플이랑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언더퍼폼을 하면서 좀 부진했다면, 엔비디아와 메타, 아마존, M7에 속해 있지 않지만 일라이 릴리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주도를 하면서 상위 기업들 중에서도 모멘텀, 펀더멘털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기업들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저희 펀드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시장에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주면서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고가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월 한 달의 성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코리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달에 대비해서는 조금 되돌림이 있어가지고 언더퍼폼 폭이 좀 코스피 대비해서 나타났고요. 대장장이는 시장 수준보다 약간 좀 언더하는 수준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의 4개 펀드는 다 아웃퍼폼을 좀 큰 폭으로 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을 좀 주도하는 펀더멘탈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저희 비중이 아무래도 좀 앵커 종목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핵심 종목으로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선 플랫폼부터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테슬라 같은 경우나 팔란티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좀 돌아오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는 사실 지난 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오사마 빈라덴을 잡을 때 그런 이제 군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분석해낸 그런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기업이 사실은 AI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아니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미국의 국방부라든지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정부 부처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해왔던 회사여서 이미 시장에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객사에 항상 커스터마이징을 해줘야 되는 이슈가 있으면서 인력이 늘어나지 않으면 매출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고객사 수를 좀 많이 늘리고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에게는 작년 실적 발표부터 좀 포착이 되면서, 사실 지금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고객사 수가 아직은 500개밖에 안 되는 정도로 굉장히 고객사 수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레버리지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는 플랫폼과 대장장에서 좀 중요한 혁신 기업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변동 쪽에서는 저희는 ETF 시장의 계속적인 성장을 바라보면서 블랙락을 지금까지 좀 포함을 해왔는데, 블랙락 같은 경우는 ETF 시장에서 점유율이 1등인 iShares라는 ETF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 ETF 브랜드가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좀 뺏기고 있고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패시브 ETF 지수를 만드는 지수 사업자로서 계속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MSCI로 비중을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코리아 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는 플랫폼 기업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헬스케어 같은 영역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기대감이 옮겨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이 많이 나타났고요. 절대적으로는 한 1% 정도 빠진 정도였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언더퍼폼 폭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래도 밸류업에 좀 포함될 수 있을 만한 저희가 플랫폼으로 생각하고 있는 증권 업종에서 미래에셋 증권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인바디 같이 이제 체성분 측정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도 미국 수출 데이터들이 좀 긍정적으로 계속 나타나면서 긍정적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로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의대 증원 이슈가 좀 있으면서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에 유비케어나 이지케어텍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지케어텍은 편출을 하고 유비케어 쪽으로 비중을 좀 집중을 하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비대면 진료가 완전히 된다고 해서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레버리지 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의료 정보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솔루션으로서의 진화 모델은 충분히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한 그때도 한번 설명드렸던 똑딱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고객들, 그러니까 환자들이죠. 환자들에 대한 접점을 가져가고 있는 이제 유비케어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저희는 생각을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중을 유지하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의 변화 사항으로는 저희도 이제 밸류업 과정에서 지주사들 중에서 상장이 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회사들 가지고 있는 가치의 증가가 가능한 기업들을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과정에서 CJ 올리브영이 H&B 마켓에서 가지고 있는 시장의 점유율이 확고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 CJ를 좀 신규로 편입하여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음식료였던 롯데칠성은 편출을 하면서 비중 이동을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속성의 분산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속성의 유사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되는 플랫폼들은 변화를 가져갈 때도 그쪽에서 비중을 가져온다거나 비중의 이동을 하는 방식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장장이로 넘어가서 글로벌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효과가 가장 크게 좀 나타났고 말씀드렸던 팔란티어,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를 하고 있는 릴리 같은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저희의 앵커 종목들, 핵심 종목들이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습니다. 예, 비중 변화 측면에서는 AI 솔루션의 확대로 저희가 어도비 같은 경우도 AI 솔루션 계속 확대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오픈 AI에서 지난달에 발표했던 소라 AI라는 걸 통해서 영상 제작에서도 좀 솔루션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좀 보여지면서 사실은 이게 어도비의 수요에 향후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시장에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쟁 요인 그리고 이제 라이트하게 어도비를 사용하고 있던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소라 AI 같은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 요인들이 있으면서 저희가 어도비는 좀 편출을 하고 테슬라를 신규로 좀 편입을 좀 하면서 비중을 좀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코리아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시장 수준 정도이지만 약간의 언더퍼폼이 있었는데요. 지금 코리아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관계수 상승을 위해서 비교지수와의 복제율을 좀 높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의 포트폴리오는 좀 액티브 배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위 종목에 나타나는 거는 대형 종목들이 좀 많지만 그 중간에도 지노믹트리라든지 이런 좀 특징이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알파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한 다음 주 정도, 그러니까 지금 촬영일이 저희가 3월 11일인데 3월 한 중순 정도 되면 상관계수 이슈가 해소가 되고 저희가 한 4월 정도부터는 저희가 다시 액티브 벳을 좀 확대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포트폴리오로 이동을 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소비재 두 개의 펀드를 좀 말씀드리면 영에이지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던 거는 영에이지나 다이나믹 시니어도 다 마찬가지인데 저희 핵심 종목들이 좀 좋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영에이지들한테 소비가 될 만한 에너지 드링크로 소개드렸던 셀시우스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성과가 거의 한 매출액 사이즈가 97% 성장을 하면서 YOY로 굉장히 성장률을 잘 가져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런 덕분에 이제 셀시우스가 가장 높은 성과 기여도를 보여줬고요. 에르메스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소비재 회복이 나타나면서 럭셔리 소비재 중에서 가장 견고하게 버텨왔던 에르메스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중 상승 측면에서는 럭셔리 소비재 비중은 여전히 좀 높여서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좀 차별적으로 영에이지들에게 소비에 대한 욕구가 있는 영역들은 좀 확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비만 치료제와 엮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이나믹 시니어 측면에서는 저희의 앵커, 그러니까 핵심 종목인 비만 치료제 기업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에르메스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 변동 측면에서는 저희가 릴리로만 가져가던 포트폴리오에서 노보노디스크를 좀 같이 포함을 해서 비만 치료제 라인업을 편입비에
20% 정도를 가져가고 있고요. 이거는 지금 노보나 릴리나 사실 똑같이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업체가 좀 이 시장을 과점적으로 가져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보도 좀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들이 좀 열광할 만한 스포츠 브랜드들 저희가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시니어도 시니어지만 다이나믹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크테릭스 같은 브랜드, 고급 아웃도어 브랜드를 갖고 있는 아머 스포츠를 신규로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실적 리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연초부터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올라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 내용을 보시면 그 부분을 굉장히 뒷받침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에 대한 비중이 지난 분기까지는 좀 높아서 시장에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대략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성장이 260% 정도 나왔고요. 사실 이렇게 큰 기업이 매출 성장이 260%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쇼킹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서프라이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시장의 컨센서스는 대략 한 230% 정도 성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 기대를 다시 한번 넘어주는, 모두의 눈이 쏠려 있는데도 기대를 넘어주는 그런 실적이 나타났고요. 중국에 대한 리스크 또한 중국 매출 비중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미국 비중이 오히려 더 올라오면서 미국의 성장률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 AI 데이터 센터용 GPU인 H100의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높아진 컨센서스도 좀 비트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이었다. 실적상으로는 저희가 더 이상 논할 만한 부분은 크게 있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시가총액이 2 트릴리언 초반 정도 되죠. 2.2 트릴리언 정도 되는 상황인데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포워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3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받고 있는 PER이 사실은 시장의 평균인 한 20배 정도 대비해서는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기업의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H100과 같은 GPU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여전히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한 가지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하드웨어를 파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H100이라는 GPU 자체가 올해 1이 팔리고 내년에 2가 팔리고 그 다음에 또 4가 팔린다면 누적적으로는 그 다음 해가 됐을 때는 7이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그 기기가 계속 깔려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반도체의 수요가 얼마나 더 증가할 수 있느냐, 결국엔 피크아웃의 시점이 한 번은 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쯤 갔을 때는 PER에 대한 다시 좀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근데 그 PER을 내리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리커링,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하드웨어 내구재처럼 한 번 사면 10년 동안 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해 줄 수 있는 매출이 필요한데요. 지금 H100 같은 경우에 AS 매출이 좀 잡히고 있거든요. AS라는 게 단순하게 AS가 아니라 H100을 가져가도 그걸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엔지니어들이 엔비디아 안에만 거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서 잘 쓸 수 있는 빅테크들은 쓰겠지만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은 가져가도 기술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게 지금 서비스 매출로 계속 좀 잡히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유의미한 비중으로 올라왔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인 PER을 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단순하게 지금 이제 H100을 사가서 데이터 센터 자기 거에 만들어서 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 하나하나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H100을 사가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만들어 놓은 DGX라는 데이터 센터를 활용을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개념으로 엔비디아가 넘어간다면 지금 현재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메타나 이런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지속적인 그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커링 레비뉴로 넘어갈 수 있는지가 앞으로 이 엔비디아가 높은 PER을 유지하면서 기업 가치를 유지하거나 혹은 더 성장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기업도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좀 봐야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오토모티브, 그러니까 자율주행 영역에서 테슬라가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지만 반대편의 영역들은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시도를 하다가 엔비디아로 좀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테슬라와 경쟁을 하면서
자율주행 영역에서 엔비디아도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엔비디아는 데이터를 쌓고 있거나 하고 있진 않지만 이 진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오토모티브 영역이 지금은 매출 비중이 굉장히 작지만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를 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나중에 미래의 스타 사업부로서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 지금은 물음표지만 이게 스타가 될 수 있을지를 좀 유심히 좀 지켜보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AI 흐름에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리스크에 대한 너무 고민을 하기보다도 이 기업의 서비스로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를 지켜보자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바이럴하게 효과가 나오고 있는 영역이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비만 치료제 영역인데요. 이게 비만 치료제 영역이 사실은 단순하게 우리의 비만을 낫게 해준다, 살을 빼게 해준다의 영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보에서 개발했던 일상 결과가 나왔지만 경구형 제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먹으면 12주간 13% 정도의 몸무게가 감량되는, 거의 사실은 굉장히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을 때나 감량될 수 있는 몸무게를 감량시켜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면 이런 것들의 특허가 완료되고 좀 더 싸지면서 좀 더 대중으로 확대가 될 텐데, 그러면 관리의 영역이 이제 점점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먹고 살을 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자기 몸이 살을 빼게 되면 조금 더 패션에 대한 관심도 좀 더 생길 수 있고요.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생길 수 있다는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확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쪽으로 옮겨올 만한 시가총액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어떤 거냐면 이 약이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다이어트 약들과는 다르게 지금까지 약들이 대부분 먹으면 대사를 올려줘서 칼로리 소모를 늘려주면서 가는 그런 카페인 같은 효과,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거는 식욕 자체를 좀 떨어뜨려주고 포만감을 좀 들게 해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전이라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던 음식들, 칼로리 인테이크라고 하는데 하루에 먹는 칼로리의 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필수 소비재들한테는 특히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거기서 가져오는 시가총액이 레저나 건강관리나 이쪽으로 전이될 때 어떤 영역으로 더 나아갈지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저희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이나믹 시니어 측면에서 저희가 다이나믹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아웃도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어른들이 건강관리를 하면서는 이제 아웃도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고 브랜드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영에이즈들도 저희가 갖고 있는 데커스 같은 기업들은 러닝을 하면서 호카라는 신발을 신는 이런 좀 트렌드가 계속 좀 생기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도 결국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들 때문에 이런 브랜드들이 올라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관점에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코리아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인바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인바디를 측정한다라는 체성분 분석이 굉장히 고유명사화 되어 있지만 글로벌하게는 아직 그렇게까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전 세계적으로 체성분 분석하는 거는 인바디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데이터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아주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분석을 해왔지만 실제로 꼽힐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조금은 좀 더 다가오지 않았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의 파스타 서비스 같은 경우도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거를 여기 이제 팔 뒤에다 붙여가지고 혈당 측정을 하면서 혈당 관리를 하는 당뇨 환자들부터 건강 관리를 하는 일반인들까지 이 혈당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건강 관리하는 이런 시장들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실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항암제라든지 이런 영역 아니면 사람들이 돈을 의미 있게 쓰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강해가지고 이런 영역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강하게 나오진 않았었는데,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것이 만들어준 이 관리에 대한 생각들, 웰니스에 대한 관점들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저희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또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으로 많은 기업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저희가 지난달에 있었던 이슈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의 변동성도 조금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저희는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긍정적인 요소들을 잘 찾아내서 포트폴리오에 반영함으로써 아웃퍼폼하는 저희 포트폴리오 관리할 수 있도록 액티브 ETF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